AI가 예측하는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인용일까, 기각일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정치사상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인식된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사례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및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뒤흔든 중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면서 대통령 탄핵 문제는 다시금 한국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되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단계에 이르렀는지 살펴보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그 요건을 충족해 국회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여소야대 환경과 더불어 일부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까지 탄핵 추진에 동조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현재는 탄핵 심판을 열어 대통령에게 제기된 위헌 위법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다. 1월 21일에 열렸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 탄핵 심판 과정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대중과 언론의 주목이 더욱 집중되었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 모두에게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을 제공하면서 재판 진행 자체의 긴장감을 높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통상적으로 서면 자료와 대리인단의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당사자 본인의 진술은 재판부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출석은 정치적 법적 의미가 막중하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의 답변과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3차 변론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증인 채택 및 심리였다. 윤 대통령 측은 총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는 자신의 무죄 내지 법적 책임 없음이 입증될 만한 증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엄격한 증거 능력 요건과 심리 절차가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신청된 증인들을 어느 범위까지 채택할지 또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재판 기간과 심리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가 신청 증인 전원을 채택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담과 충분한 증거 조사가 탄핵 심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정한 범위에서 심리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접수하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 심판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위가 걸린 사안이므로 헌재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게 된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리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탄핵 관련 법리의 취지이기도 하다. 이미 헌재는 이 사건을 긴급 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늦어도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인용이 결정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때 대통령직은 자동으로 공석이 되며 헌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하며 이는 헌법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반면 재판관 6인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각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에 관여했던 정치권 역시 큰 파장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하는 증거와 증인 진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직접 답변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헌법재판소가 비록 법리적 판단을
판단을 앞서나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의 향방 역시 재판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해왔다. 탄핵은 대통령의 인기나 정치적 대립, 정책 실패 여부를 다투는 장치가 아니라 엄격히 헌법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의미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중대한 위헌 위법의 존재 여부가 재판부의 결론을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모아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을 정도이니 의회 측은 어느 정도의 사건 자료와 위법 행위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해석과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헌정수호와 정치보복, 담론이 충돌하는 전선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양측의 날카로운 대립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3차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탄핵 심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앞으로 열릴 추가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고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변론 방식과 일정도 달라질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데 이는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엄청난 파장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 권위에 따른 후속 절차가 개시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공석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기각이 선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해 떨어진 정치적 타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1월 21일의 3차 변론기일은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라는 이례적 장면을 통해 탄핵 심판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다시금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상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태이고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야 한다. 향후 열릴 추가 변론과 증거조사, 증인신문 그리고 최종 변론을 거쳐 재판관 다수가 인용 또는 기각을 선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또 한 번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탄핵을 통한 대통령 파면 사례와 탄핵이 기각된 사례를 경험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치열하고 엄정한 심리 끝에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 공방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과연 헌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2025년 여름 전 내려질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며 그 결과를 향한 국민적 관심 역시 뜨겁다. 종합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3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었고 대통령의 직접 출석으로 인해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단 간의 공방이 한층 심화된 상태다. 이후 변론기일이 추가로 열려 양측이 쟁점을 다룰 것이며 대통령 측의 증인 24명 채택 문제와 증거조사가 재판 일정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인용과 기각 어느 쪽이든 예단하기 이르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4월 무렵이면 대통령의 직위가 유지될지 아니면 파면될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 번 탄핵이라는 중대 국면을 돌파해야 하며 그 결과가 역사에 어떤 함의를 남길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평가에 달려있다.